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상일 프로 트레이더 주식 교자 김효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 연휴 잘 지내셨나요? 설 연휴가 뭐 길었죠? 저는 항상 그 주식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설 연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추석도 그렇고. 그래서 왜냐? 여러분들도 주식이 나중에 이제 꾸준하게 수익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ATM기가 이제 열리는데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열리면 수익이 안 나니까 조금 지루해. 그쵸? 근데 매매 중독인가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뭐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데 조금 지루했다. 너무 주식이 하고 싶었다. 그리고 우리 그 K 증시의 법칙이 있어요. 뭐죠?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휴장일 때, 우리나라 국장이 휴장일 때는 항상 어때요? 세계 증시, 미장 세계 증시, 미장도 그렇고 일본 지금 난리 났고 너무나 좋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사실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장이 이따가 곧 시작을 할 거고 휴장 동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미장이 안 좋다. 이러면 진짜 이번에도 K 증시의 K 증시 휴장의 법칙이 이번에도 이제 또 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살짝 긴장을 하면서 오늘 밤을 지켜봐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지금 연휴가 길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저번 주 목요일까지죠? 한 게 잘 기억 안 나시죠? 오늘 다 복귀하고 이제 이번 주 일정 보고 그리고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증시가 뭐 한 달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크게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영상 보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가 이제 좋아지려고 할 때 그럴 때 효인배에 들어온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효인배는 이제 이번 달 거의 마감이 또 되고 있고요. 여기 번호 이쪽으로 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효도방, 효자방 다 기다려야 되는데 무료 체험은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뭐 나가는 인원이 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기다리시는 분들 들어오고 자리가 남는다면 여러분들도 2월달 효인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8일 국내 증시 요약입니다. 설 전에 자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신고가가 또 갔어요. 신고가 경신 그리고 ARM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아마 시간 외에서 그때 10몇 프로가 오르고요. 금요일날 밤에 목요일날 밤이었나? 그때 거의 40~50%가 올랐어요. 시총도 무거운 녀석이 40~50%가 올랐고 그게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월요일날 갭이 어느 정도 뜨지 않을까? 갭이 안 뜬다. 그럼 기회고요. 갭이 저는 좀 많이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배를 살짝 해놨는데 종배한 사람들은 좀 기분이 좋겠죠? 그러니까 오늘만 잘 버텨주면 돼요. 미장이. 미선물은 지금 보합 수준이고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있었고 스마트폰 출하량 급증 전망 요 기사가 나오면서 온 디바이스 AI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었죠. 그리고 전날 이제 테슬라의 강세가 또 있었고 LG 화학의 25조 원 양극재 계약 GM 상대로 요게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에코프로 BM의 저게 있었죠. 뭐였냐? 코스피 이전 상장. 코스피 이전 상장이 있었고 요걸로 인해서 이제 2차 전지의 테마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테마는 지금 21선을 뚫고 올라왔고 굉장히 좀 강하게 가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이번에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내일 자고 일어나면은 MSCI에서 이제 그 분기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분기 리뷰를 하는데 에코머티가 MSCI 이쪽에 편입이 안 될 것 같다고 아마 하네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고 그 이유는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심했대요.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에코머티는 조금 요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삼성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삼성 로보틱스로 이제 사명 변경한다. 전날 또 그때 뉴스가 나왔었고 그래서 로봇 테마도 강세였었죠. 그리고 세계 증시는 이거는 현재 기준입니다. 강보합이고요. 나스닥 이제 금요일날 1.25% 상승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99%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목요일날 0.41% 상승 마감, 코스닥은 1.8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세 테마는 초전도체 정말 강합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자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한 테마, 돈이 많이 들어오는 테마, 그리고 기관이랑 외인이 좋아하는 테마가 있죠.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얘네가 다 올랐어요. 근데 초전도체는 약간 이 외인 기관보다 개인 세력주잖아요. 그쵸? 개인 세력 테마. 근데도 굉장히 강해요. 보통 이런 애들이 강하면은 다른 이제 개별 테마주들은 약하기 마련인데 걔네보다도 셌어요. 지금 초전도체가. 사실 뭐 뉴스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 그 3월 달에 그 발표하는 그 일정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전도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강한 테마와 견주고 있다. 얘가 뭐 제일 강하긴 하죠, 지금. 그리고 약세 테마는 신규 상장. 그리고 그 전날 이제 많이 올랐던 전고체 전에 이 테마가 조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합은 거의 다 강보합이었습니다. AI, 뭐 비전 프로는 메타버스랑도 거의 비슷하죠, 애들이 종목들이. 그래서 얘네 그리고 저 PBR도 강보합 마감, 바이오도 거의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우리 설 연휴 전에 목요일까지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뭐 복귀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수익이 괜찮게 났거든요. 살짝 보여드리면 이렌시스 저는 얘를 했는데 얘는 이제 전날 시간 외에서 샀어요. 시간 외에서 샀고 이미 그때도 거의 9% 이럴 때 샀는데 갭이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0%, 11%요 정도 이제 먹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 전날 이제 시간 외에서 9.85% 상한가를 갔고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저는 요거 상한가 가기 전에 매수를 했던 거고 저도 거의 8, 9% 그쯤 매매했을 거예요. 그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그리고 CCS 시가 베팅해서 얘가 이제 수익이 잘 났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쵸? 거의 이제 5%, 8% 이렇게 먹고 나왔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얘는 종배를 했던 건데 이렇게 한 4, 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이거 오전에는 원래 이렇게 떨어졌다가 가는 거면 저는 여기서 손절을 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이때 제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CCS 매도하느라 바빴고 그리고 그 이렌시스 갭 뜬 거 매도하느라 바빠서 못 봤는데 밑에 이렇게 찍고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잘 얻어 걸렸고 그리고 우진엔텍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전날 상따를 해놨었죠. 여기서 이제 물량 조금 남았었고 여기 한 5% 넘게 수익 중이라고 했었는데 거의 이제 본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돌파 매매한 거 때려 맞았죠. 근데 얘는 수익으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돌파 매매는 비중을 좀 줄였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으로 나왔다. 그래서 먹은 거 뭐 토해냈죠. 거의 토해냈고 이제 종배하려다가 이제 말았고 이거 아마 한 주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손절한 종목은 없어요. 이 우진엔텍만 여기서 이거 손절한 거고 그 이후에는 손절한 거 없어요. 그리고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뭐 CCS나 이런 애들 좀 이제 오후장에 떨어지는 거 노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강해요. 지금 9점 대비 요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이것도 15%나 됐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쵸? 굉장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4거래일 동안 5거래일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갔고 거의 3배가 올라갔죠? 1,000원에서 3,0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해볼만 했는데 안 내려와요. 그래서 내일도 CCS는 눌림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종배를 조금 종배보다는 이런 데서 할까 말까 여기서는 고민을 했었는데 좀 마음 아프네요. 이렇게 강하게 간 거 보니까. 하지만 기회는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설 전이었어서 뭐 종배 이런 애들 좀 이렇게 변동성 심한 애들은 좀 위험했죠. 그리고 기아는 거의 이제 계속 본전에서 나옵니다. 비중을 줄였어요. 비중을 줄였고 뭐 마이너스 0.5% 내외 뭐 이런 데서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고 아직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얘 갖고 있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얘 종배를 했습니다. 종배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내일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고 자 내일 뉴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내일 뉴스가 아니고 이번 설날에 있던 뉴스랑 지금 또 내일 어떤 테마가 강할지 뭐 내일 뉴스도 있고 금요일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뉴스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뭐 반도체랑 뭐 AI 그런 애들이 거의 다예요. 뭐 이번 그 설 연휴 동안 크게 뉴스가 뭐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볼 거고 자 일단 미증시부터 미증시 금요일날 뭐 엔비디아 또 많이 올랐죠. 굉장히 지금 강하게 가고 진짜 $1,000 찍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강합니다. 테슬라도 괜찮게 올랐어요. 이러면 2차전지도 내일 어느 정도 갭이 뜰 가능성이 있겠죠. AMD도 좋았고 그리고 ARM도 자 요렇게 이때 이제 거의 $70에서 한 번에 $130까지 갔다가 지금은 $115 그러니까 잘 가고 있다. 그쵸? 반도체 애들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뉴욕 증시 기술주 요거 전에 요거부터 봐야죠. 세계 증시부터 세계 증시 지금 유럽 나쁘지 않고요. 오늘 아마 중국 휴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중국 휴장이었고 일본도 좋았네요. 일본은 보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보면 1330원대 양호해요. 괜찮아요. 그리고 원자재 금 $2030 국제금값 괜찮고
원유도 $80 좀 넘었네요. 브렌트 유가 살짝 넘었고. 뭐 다 양호하죠? 다 양호하다. 뉴욕 증시 기술주 질주의 S&P 지수 5,000선 돌파 마감. 금요일날 뉴스고요. 상승을 견인한 것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다.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기록한 가운데 자체 AI 칩 개발을 추진하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5조에서 7조 달러, 약 6,600조에서 9,300조 원 규모 펀딩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AI와 반도체 종목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해서 내일도 오늘 미장만 잘 버텨준다면 AI랑 반도체 애들이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34년 만 37,000선 돌파, 소프트뱅크 급등. 자, 소프트뱅크는 누구 회사죠? 손정의. 자, 손정의.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손정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지. 원래는 모시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손정의 일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재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쵸? 소프트뱅크 이제 일본 1위 기업이죠.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고 투자한 게 어디였어요? ARM. 그쵸? ARM에 투자를 했고 ARM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 당연히 소프트뱅크가 오르고 그러면 이제 ARM 관련주 이런 애들 우리나라에서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애들이 내일 조금 갭이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런 뉴스도 있었고. 자, 오픈 AI 최대 9,100조 원 투자금 확보 추진 중 자체 AI 칩 생산 노린다라고 해서 이런 거는 반도체한테 너무나도 좋은 기사죠. WSJ 샘 올트먼 5조 달러에서 7조 달러 모금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을 위한 투자금 목표치가 최대 9,100조 원에 달한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라고 해서 자, 이 9,100조 원이면 지난해 세계 반도체 매출 5,200억 달러를 넘어 세계 1, 2위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에 비견되는 규모래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인데 이러면 이제 좀 반도체 투자 심리 이런 게 좋을 수가 있겠죠. 올트먼은 최근 자체 AI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다지는 행보를 보여왔다. UAE 투자자들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 대만 TSMC 및 삼성전자 SK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기사가 나왔다. 이 통제가 오히려 기회, SK 하이닉스, TSMC, 한미반도체, HBM 삼각편대라고 요 뉴스가 금요일날 나왔고 자, 그렇게 무거운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원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끼가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저 한미반도체로 굉장히 많이 먹었고 좀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때부터 무거워졌어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부터 이제 좀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때부터 좀 무거워져서 그때부터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야, 얘가 여기를 뚫고 신고가를 가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이런 식으로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지금 뭐 계속 그쵸? 일봉으로 봐도 주봉으로 봐도 어디까지 갈런지 작년에 거의 2만 원이었던 게 지금 4배 가까이 오르고 있죠. 얘도 뭐 10만 원 찍으러 갈련지 거래대금도 거의 1조 가까이 터졌어요. 9천억 정도. 그리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HBM 1등 전략 SK 하이닉스 협력 vs 삼성전자 턴키 금요일날 나온 기사고요. 이거 보시면은 8일 업계에 따르면 SK 하이닉스는 오는 2026년부터 양산 예정인 6세대 HBM4와 관련한 TSMC와 개발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뭐 TSMC랑 이제 동맹을 하고 삼성전자를 조금 이겨보겠다 이런 건데 HBM 하면은 항상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는 한미 반도체가 있었고 한미 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납품 중이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보다 이제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산 반도체 IP가 뜬다. 올해 AI, CXL 등 차세대 기술 수혜 본격화라고 해서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온 디바이스 AI, PC, 스마트폰 올해 3억대 출하, 10대 중 2대라고 해서 온 디바이스 AI 그 테마 애들이 금요일날 강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고 QRT가 그날은 대장으로 갔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제주 반도체만 보면 됐죠. 제주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루 동안 10% 넘게 수익이 났었고 저는 못했어요. 하지만 효인배 분들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못하신 분들이 여기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물려 있었는데 이 기준봉의 시가 저점까지 왔다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와집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애매했죠. 원래는 바로 이렇게 갔어도 됐는데 물론 타이밍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뭐 ARM 이런 것도 이제 좋게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때는 언제예요? 하루 더 이렇게 밀렸을 때 그때는 저 PBR 테마 정부에서 밀어주는 밸류업 저 PBR 테마가 나오면서 얘가 하루 정도 더 뺀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강했던 테마는요
절대 쉽게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한 테마와 강한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아시겠죠? 아이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초반 돌풍, 삼성, LG, XR 사업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 저도 이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 아직 기회가 없죠. 그래서 1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애플이 공개한 비전 프로가 출시 초반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19일 사전 판매를 시작한 지 12일 만에 판매량이 20만 대를 넘어섰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금요일 날 그 비전 프로 애들이 금요일이 아니고 전날이죠. 전날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고 비전 프로도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저도 이 테마에서는 손절을 했는데 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올라왔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때는 지수도 안 좋았고 지금 지수가 저번 주까지 이제 저번 주는 그래도 괜찮았죠. 저번 주까지는 안 좋다가 지수가 급반등이 나온 게 저 PBR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반등이 나온 거고 그 전에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게다가 저 PBR 애들 올라오면서 조정이 더 심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최근 강했던 테마. 얘는 주도 테마급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최근 강했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이 크게 나왔고 버텨주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이건 뭐 지켜봐야겠죠. 근데 비전 프로나 메타버스는 아예 주도 테마는 아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미국 밖에선 부르는 게 값. 애플 비전 프로 리셋가 3배 뛰었다. 아 진짜 이거를 샀어야 돼. 그죠? 주식을 할 게 아니라 비전 프로를 겁나 샀어야 돼요. 네? 그쵸? 리셋가가 3배나 뛰었답니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일주일도 안 돼서 간 건데 그러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몇 원상이 간 거야. 3배 가려면. 그쵸? 거의 CCS급 아닌가요? CCS네 그냥. 얘가 1,000원에서 저번 주에 3,000원까지 갔잖아요. 비전 프로도 한 요쯤 나왔죠? 나와서 일주일 갖고 있었으면 거의 200~300%가 오른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좀 아쉽다. 그죠? 자, 애플도 폴더폰 내놓나 조개처럼 열고 닫히는 아이폰 개발 중이라고 이제 금요일날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래서 폴더블 테마 중에 파이넴텍 얘가 이제 시세를 많이 주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자 지금 초전도체 테마의 2, 3등주를 맡고 있는 파워로직스 요거 그 기사가 금요일날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삼성폰 카메라 매출 2위래요. 작년에 춘추 전국시대의 본격화라고 해서 뭐 이제 요거는 파워로직스에 대한 약간 호재 기사예요. 매출 기준 6등이었는데 1년 사이 2등으로 뛰어 올랐다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뭐 괜찮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파워로직스는 이제 초전도체 테마에다가 저런 삼성 카메라까지 엮으면 나중에 얘가 좀 덜 빠질 수도 있고 얘가 한번 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CCS가 이제 조만간 좀만 더 오르면 거래가 정지되죠. 그런 날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수가 있으니 하루 이틀 정도는 매매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사를 가져왔고 괜찮아요. 초전도체 플러스 이런 기사까지 테마를 2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폴란드 이어 체코 날아간 한수원 원전 내기 싹쓸이 수주 노린다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4월 5일이죠. 구속력 있는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아직 2달 정도 남았고 최근 움직인 거는 신규 상장 중에 우진 엔텍이 움직였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손절한 종목이죠. 얘도 뭐 5일선이나 이런 데 오면은 한번 해볼 수 있다. 자, 신규 상장주 중에 지금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애들 많이 없습니다. 일단 재료 일정이 받쳐주니까 더 강한 거죠. 금요일날 상장한 자꾸 금요일이네.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상장한 스튜디오 3익 이런 애들을 뭐 포스뱅크, 이닉스 이런 애들은 이게 약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재료 일정이 좋은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신규 상장하고 신고가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눌렸다가 저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닉스 최근 상장한 저번 주에 상장한 포스뱅크 그리고 스튜디오 3익 그쵸? 저번 주 목요일이 아니고 그쵸? 화요일이었네요. 이렇게. 근데 현재 우진 엔텍이랑 현대힘스 이런 애들은 확실히 5일선 위에서 있어요. 지금 신규 상장주가 많은데 여기서 5일선 위에 있다는 건 얘네들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매매를 하려면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이런 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주가가 낮다고 이닉스, 포스뱅크, 스튜디오 3익 이런 애들 매매하면 안 돼요. 어디가 지하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올라오고 돈이 몰리는 신규 상장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신규 상장주를 굳이 하신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우진 엔텍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스튜디오 3익 상장했지만 경영권 분쟁 우려 솔솔 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그 3익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의 지분율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1.43%. 그러니까 서로 주식을 더 매수해서 그쵸? 1대 주주로 가려고 하겠죠. 1대 주주는 방어에 나설 거고 그쵸?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사를 붙여줬는데 이러면은 스튜디오 3익도 한번 이렇게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저런 이유다.
근데 저는 매매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인지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금요일날 상한가를 간 이 노르페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노르페인트가 왜 상한가를 갔나 했더니 2차전지 소재 출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테마에 이제 한 발을 내디딘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제가 차트를 보니까 괜찮던데요. 뭐 뉴스도 괜찮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소재 출시 2차전지 에너지 사업 첫발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료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얘는 다음 달 6일에서 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이 남아있어요. 그쵸? 뭐 기대감 이런 게 남아있어서 2024년, 그러니까 2024년이 아니고 다음 달 3월 6일에서 8일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뭐 조정이 나오고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이 시기쯤 한번 이렇게 반짝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강할 수 있죠. 왜냐?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그쵸? 노르페인트 우선주랑 노르페인트 둘 다 상한가를 갔고, 뭐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너무 좋습니다. 지금 월봉으로 보나 주봉도 최근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런 박스권을 뚫고 이제 올라온 거고, 그쵸?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정배열이 딱 돼가는 시기예요. 이동평균선이. 그리고 월봉도 이미 정배열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일 뭐 많이 안 뜬다면 살짝 해볼 수 있겠죠. 뭐 비중 많이는 못하는데 그래도 해볼만한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뉴스는 이게 다예요. 뭐 설날이라고 연휴가 길었다고 해서 뉴스가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이런 게 있고, 일정 확인해 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고 일어나면 이거 오전에 나올 거거든요. MSCI 분기 리뷰가 있고, 그래서 한진칼은 편입 가능성이 높고요. 에코프로, 두산로보, 알테오젠은 편입 실패 가능성이 높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 아니니까 내일 오전 일어나서 우리가 이걸 봐야겠죠. 이러면 이제 에코머티 때문에 2차전지 애들이 조금 투심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영향을 별로 안 받아. 그러면 그냥 2차전지 뭐 또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 봐야 되고, 두산로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주에 영향을 줄지 말지, 오전에 개파락을 얼마나 하는지 뭐 그런 거 살짝 보고 나서 눈치 보고 매매하면 돼요. 그래서 2차전지 로봇 이런 애들, 그리고 알테오젠은 바이오죠. 바이오도 어떻게 요거 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중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만, 홍콩까지 휴장이고요. 내일 이 일정이 있어요. 산업부에서 반도체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본격화 이런 일정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오전에 반도체 애들이 강할 수도 있다. 그쵸? 이런 일정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 일정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수요일은 국내 첫 비만 치료제 ETF 상장을 하고요.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는데 이게 중요하답니다. 왜냐? 이번에 이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FOMC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잖아요. 할지 말지 1월 요거 CPI 나오는 거 보고 아마 조금 더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고, 비만 치료제 애들 최근에 뭐 많이 움직이진 않았지만 테마는 요런 애들이 있었죠. 인벤티지랩, 펩트론, 고바이오랩 요런 애들이 있었고, 두산그룹, 두산 로보틱스도 이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날. 그리고 뭐 산업부 주요국들과 무탄소 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 저탄소 테마 이런 애들 움직이는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 저거 우주 애들, 우주 항공주 이런 애들 이런 일정도 있는데 지금은 잘 안 움직이죠. 최근 가장 강했던 건 AP 위성이 있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AI죠. 그 예수가 해제가 된답니다. 2% 정도. 그래서 일정은 요거까지 확인.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저번 주까지 최근 뉴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내일의 효자 테마 그리고 효자 종목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연휴가 길었어서 내일 뭐를 매매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좀 쉽게 하냐? 일단 세계 증시를 봅니다. 세계 시황을 봐야겠죠? 지금 미국 뭐 빅테크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계 시황을 체크해보고, 우리나라 뉴스, 그리고 금요일날 강했던 테마, 그쵸? 복귀, 그쵸? 이렇게 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 당연히 강할 거고요. 초전도체 금요일날 굉장히 강했고요. AI는 이제 금요일날 강하진 않았지만 그 지금 빅테크 기업들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AI도 봐야 되고, 2차 전지도 기대감 지속이 되고 있다. 테슬라도 많이 오르고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이런 테마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로봇까지 있는데, 로봇은 사실 조금 약해요. 얘네들보다. 왜냐? 로봇은 그 삼성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면 변경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따로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아니고.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테마를 뽑아봤고, 자, 반도체 중에선 당연히 상한가를 간 한미 반도체를 봐야겠죠. 한미 반도체 HBM 얘를 봐야 되고, 오전에는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수급주예요. 외인 기간이 엄청나게 사들였고, 이렇게 상한가 가고 내일 답답한 모습 보이다가 다음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강하게 이제 내일 정도 하루 모으고 수요일날 강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 시가 볼 예정이고, 제주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얘는 이제 반등이죠. 반등인데 반등이 이제 원래 목표가는 3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3만 원을 얘가 이제 금요일 날 찍었었고, 이 이후로는 이제 반등이 저는 나올 만큼 나왔다고 봐요. 반등은 저점 대비 30%나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중요하겠죠. 여기를 이 목요일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지, 아니면 뭐 이제 시가가 이런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럼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이렇게 봐야 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 ARM 애들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이런 애가 있는데,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또 시간 외에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3%까지 올랐다가 1.8% 마감을 했고, 얘도 느낌이 그쵸? 지금 일봉 이런 박스권에 있었고 갭 떠서 안 죽었고 시간 외에서 올랐고, 얘도 좀만 더 가면 신고가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갖고 있어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거의 본전이에요. 거의 본전 뭐 마이너스 1%?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 그냥 시가에 들어가도 저보다 판단이 낮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내일 오전에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얘가 뭐 오전에 안 움직이고 그럼 저는 비중 줄이고 다시 다른 종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전도체 중에서는 CCS, 이제 얘는 내일도 강할까요? 일단 투경을 갖고 내일부터 투자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올랐고, 저는 솔직히 얘는 눌림이 좀 자신 있지만 시가는 모르겠어요. 시가는 비중 적게, 만약에 한다면 비중 적게 할 것 같아요. 비중 적게 해도 탄력이 좋아서 5% 10% 먹기 쉽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건데, 비중 이런 애들은 진짜 지금부터는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했지만 이런 애들 시가에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시가에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한다? 그럼 그날 오전부터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애들 이제 급락 나오는 거는 이 목요일에도 그랬지만 오전에는 강합니다. 항상 주가 광기의 종목은요, 광기의 종목은 거의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오후장이 나옵니다. 거의 90% 이상. 왜냐? 광기의 종목은 주가를 예측할 수가 없고 항상 그 끝까지 가장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광기의 종목이 되는 이런 종목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요. 에코프로도 그렇고 슬슬 오르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오르죠. 이런 식으로 가장 가파르게 올라요. 그리고 가장 가파르게 올랐을 때부터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해볼 수 있다. 비중 적게. 근데 오후장에는 눌림을 잡거나 오후장에 이제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면 손절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CCS는 내일도 똑같습니다. 오전에 살짝, 오후장 눌림 엄청 밑에서 기다리는 거. 그리고 고려제강은 이제 수요일날 상한가를 갔었는데 저번 주에 얘는 그거 붙여줬었죠. 가속관, 그걸로 이제 초전도 가속관으로 갔는데 단기가열 예고를 갖고 얘는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일단 이런 구간을 잘 버텼습니다. 갭등 구간을.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깨면 이런 데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조금 잡았다가 깨면 손절하고 이 밑에서 기다리면 이 안에서는 돌아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제강 이렇게 보고 있고, 파워로직스는 CCS가 이제 뭐 정지를 가거나 하면은 그때 볼 예정. 그리고 AI 중에서는 한컴과 이스트소프트, 얘네들은 중배를 저도 이제 조금 하고 했지만 뭐 내일 안 간다, 매수 감시 걸어놓고 계속 볼 거예요. 가장 강했던 테마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반도체는 그중에 제주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고, 반도체랑 그때 당시에 AI가 같이 가장 강한 테마 중에 두 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아직 반등이 안 나왔어요. 자, 제주 반도체는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일봉상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는데, 이스트 소프트랑 그쵸? 죽고 아직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아직 21선 걸쳐놨죠. 그래서 한번 뭐 한글과 컴퓨터도 3만원, 이스트 소프트는 뭐 35,000원 이런 데까지 한번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는지 계속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네 볼 예정이고, 2차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노르페인트 이렇게 볼 건데, 에코프로는 이제 그 설 연휴 전에 이틀 동안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이 들어왔고 외인 기관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일은 에코버티 때문에 오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죠. 이번에 반등한다면 저는 8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저도 내일 얘 좀 강하다 싶으면은 매매를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 날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돌파 매매였어요. 60만 원 돌파할 때 휴인배에다가 식구들한테 보내드릴 때는 썼죠. 이거 수요일 밤에 쓴 거입니다. 60만 원 돌파 시 돌파 매매. 그래서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데 돌파했다가 오전에 돌파했을 때 이렇게 해볼 수 있었고, 여기서도 이렇게 해볼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했다면 이런 데서 또 고점이 형성되고 여기 돌파했을 때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설 연휴 전에 수익이 저는 오전에 좀 괜찮게 났어요. 그래서 좀 지키는 매매를 해서 얘를 하지 않았는데 아쉬워요. 좀 아쉽고, 아니면 얘가 다시 뭐 내일 좀 눌려주면 이런 데까지 뭐 61만 원, 60만 원 이런 데서 눌림 잡아볼 수 있겠죠. 단기 매매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르페인트는 당연히 시가를 봐야겠죠. 시가를 볼 예정이고 상한가를 갔으니까 갭 너무 많이 뜬다면 얘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갭 적게 뜬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는 그냥 지켜볼 거고, 에브리봇은 지금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이 에브리봇, CCS, 그리고 뭐 HLB 이런 애들이 있죠. 또 하나가 뭐였지? 이렇게인가? 에브리봇이랑 엔캠 그쵸? 엔캠은 얘 이거 아깝다. 금요일날 진짜 이런데 해볼만 했는데 진짜 더 빠지길 기다렸는데, 엔캠도 가장 이제 지금 3대장 에브리봇, 엔캠, CCS입니다. 이런 애들 좀 많이 눌려주면 단기간에 핵수익 날 수 있는 매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일은 할 예정입니다. 자, 설 연휴 여러분들 푹 쉬셨길 바라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그리고 이번 달은 진짜 지수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다들 또 오늘 열심히 공부해서 핵수익 내보자고요. 아시겠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우리는 달려나갈 거고, 이번에 지수 좋아질 때 여러분들 2차전지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주식 손실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큰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